근데 교장 선생님의 생각과 선생님들의 생각이 다를 때 이제 중간에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교감을 하면서, 교감 역할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 1학기 때 처음으로 이제 교감으로 발령이 나서, 어제 이제 학교에서 방학식을 했으니까 이제 한 학기가 지났죠. 물론 이제 8월 말이 돼야 이제 온전하게 6개월이 되는 교감이지만,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이 즈음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교감을 했던 저희 소감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평교사에서 교감이 된다는 것은 매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큰일이라는 것이 많은 것이 바뀐다는 뜻이죠.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그냥 평교사, 부장님, 부장선생님 이렇게 불렸던 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그 교사라는 꼬리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죠. 근데 교감이나 교장은 주 업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전체를 경영하는 입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노에서 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좀 확실하게 좀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교장이나 교사도 교사 자격증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학교에 큰 이제 보결 사항이 생기거나 그러고 인력이 충당이 되지 않을 때는 교장 교감이 들어가서 수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나서서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갖고 수업을 할게 라고 하기 전에는 거의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결이 많이 생기고 대체 인력을 감당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결 규정에 교감, 교장이 수업을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일반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보결 수업을 들어가는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화하는 데는 또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관리자 간 약간의 갈등도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교감이 되니까 일단 제일 제가 체득한 것은 뭐냐면 수업을 안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약간은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사실은 뭐 어차피 그게 메인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긴 좀 어렵겠죠. 학생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부분이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고 수업해야 되고 또 담임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학교에 와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까지 해야 되는 부분, 아이들이 집에 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겠죠.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고 해서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부모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선생님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거의 알려주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공무를 할 수 있는 다른 핸드폰 하나가 더 있어서 학교 업무용 핸드폰을 하나 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좀 갈등인 부분이죠. 학부모의 민원 전화를 선생님들이 직접 받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것을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에티켓이 있죠. 밤 몇 시까지 7시 이후는 안 한다 또는 퇴근 시간 이후는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카톡이나 이런 것이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퇴근하고 나서도 퇴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선생님들의 어떤 사생활을 잘 이렇게 인정하셔가지고 저녁 때는 가급적 연락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심지어는 밤 10시, 10시, 11시에도 연락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교사 때는 그분이 이제 같은 교사 학부모셨는데 6학년 다니며 있었는데 정말 밤 10시에 전화를 해서 10시 반까지 막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전화를 받을 때 사실은 저 옆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도 있었고 교장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조금 어떻게 학부모가 이렇게 밤늦게 전화해서 담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 간에 어떤 지켜야 될 에티켓 이런 것들은 서로 지켜주면 좋은데 그게 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힘겨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존재를 하죠. 학교 전체의 민원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학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제 교감이 좀 나서야 되고, 특히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선생님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또 학부모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감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결 상황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코로나가 갑자기 걸렸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다치셔가지고 병가를 들어갔다든지 이럴 때 대체 인력을 바로바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살고 있던 또 생활했던 교사 때 생활했던 공간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으로 제가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을 제가 잘 알 수가 없었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수인계는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한 학기 동안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부분이고요.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까지 있기 때문에 유치원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저희 학교 유치원 부장님께서는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유치원을 알아서 잘 관리를 거의 경영자처럼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와 같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큰 문제 없이 한 학기를 좀 잘 지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가 또 교감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감은 교사들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의 그 중간에 있어서 교사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요. 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교장 선생님께 잘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교장 선생님의 생각과 선생님들의 생각이 다를 때 이제 중간에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학교의 이제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교육적인 비전이나 교육적인 철학, 학교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교 문화가 있는 것이고, 고유의 학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학교 경영 철학과 이제 때문에 교감 입장에서는 사실 교감은 큰 결정권은 없습니다. 정결 규정에 의거해서 몇 가지 공무에 대한 결정은 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 민감한 상황에서의 결정은 결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장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교감 선생님의 생각과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교감 입장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감과 교장 선생님 간의 관계는 또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제 교육청의 지침을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도교육청의 지침과 또 시도교육청의 지침이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의 부분을 또 조율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또 교감한테는 존재하고,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학교장애 또는 학교의 공동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긴 하는데, 이런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해야 되는 게 교감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으로 한 학기를 이렇게 지내보니 새로움의 연속이었죠. 특히 올해는 이제 시간 강사 구하는 것들, 왜냐면 온라인 수업에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왔었던 어떤 새로운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름방학 때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텐데, 계약 지음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만약에 대체 인력을 또 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걱정거리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 없이 이 학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감으로서 6개월을 생활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지구에 있는 교감들과의 교류, 그리고 같이 발령났던
교감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거 혼자서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돼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왜냐면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매뉴얼대로 일사천리로 되는 것도 있지만 매뉴얼의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운영의 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배 교감, 또 먼저 몇 개월이라도 먼저 교감을 먼저 경험한 동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의 교장 교감은 한 명, 뭐 복수 교감이 있는 데는 두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먼저 오셨고 한 분이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살짝 불편한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시절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동료 교사하고 우리 그 뒷담화도 좀 하면서 교장 교감의 뒷담화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막상 교감이 되니까 이렇게 뒷얘기를 할 사람이 학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제가 예전에 모셨던 교감 선생님들은 이제 어디 가서 조용히 전화를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지?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푸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학교 내에서 이게 누군가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편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감이라는 직책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결국은 동료, 교감들하고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제 교감으로서의 한 학기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처음 가는 길은 새롭고 두렵고 설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지난 한 학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사에서 교감이 되면서 뭔가 새롭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이제 교감이라는 것에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제 다가올 2학기가 사실은 걱정이죠. 이제 2학기에는 선생님들의 어떤 정기 인사 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 2023학년도를 또 예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학교 같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뀌는 학교에서는 새로운 이제 학교장이 오실 때 이제 바뀌는 또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긴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학을 또 이제 안전하게 잘 보내야 되는 부분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이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되게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주 안전한 공간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학교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변화무쌍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 받은 연수처럼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로서, 중재자로서 또는 안내자로서 가이드하는 입장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더욱더 학교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큰 소리 나지 않게 또 큰 소리가 나더라도 고쳐야 될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공론화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공론화하자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공론화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조율이 안 되면 조율이 될 때까지 한번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학교라는 공간은 어쨌든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은 공간이다. 하지만 그 평화롭지 않게 저희가 여러 가지 긴장 관계, 바쁜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의 행복과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